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소개하는 바다별입니다. 예, 오늘은 초등 고학년 들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넌픽션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네,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영어를 처음 접하거나 이제 초등 저학년 때는 스토리북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넌픽션 같이 이제 사회나 과학 분야, 예술 분야 혹은 뭐 인물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스토리를 이제 넌픽션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그 넌픽션 지문을 많이 읽게 되면 아이들이 스토리북을 통해서 좀처럼 이제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어휘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독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넌픽션을 이제 아이들에게 접하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셨을 때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 넌픽션 관련된 책을 읽히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헬로 리더 시리즈 중에서 나와 있는 책인데요. Tornadoes 해가지고 자연 어떤 현상, 예, 자연재해에 관련된 책이죠. 근데 제가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뭔가 재난이나 재해 같은 이야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난이나 재해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어떤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어휘를 가르쳐 주기에는 재해에 관련된 스토리,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토네이도라든지 뭐 제가 예전에는 뭐 폼페이 같은 이야기에 관련된 어떤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거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마들께서 논픽션에 관련된 책 어떤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줄까 고민하실 때 좀 참고가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넌픽션에 관련된 픽션도 있어요. 그래서 매직 스쿨버스라고요. 이제 유명한 이제 스토리도 유명하지만 영상으로도 아직도 유튜브에서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제 매직 스쿨버스 이 영상도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화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책 시리즈가 이제 도서관에 한글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책으로 읽었던 아이들이라면 여기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어떤 과학 어휘 같은 것들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엄마가 참고로 도와줄 수가 있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우주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관련된 어휘들이 있어요. 여기서 주로 말하는 그래서 뭐 솔라 시스템이라든지 뭐 earth라든지 예를 들면 뭐 여기에 관련된 뭐 orbit이라든지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 거를 오르빗이라고 하잖아요. 궤도를 돌다 뭐 이런 뜻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휘들을 엄마가 미리 좀 공부를 하셔서 앞에다가 좀 적어 놓으신다든지, 예, 아이랑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정리를 하신다든지 하면 넌픽션 관련된 어휘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타임포키즈 같은 영어 잡지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잡지는 타임포키즈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신문도 있고 영자 신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논픽션 기사들을 아티클 같은 것들을 아이들의 이제 엄마표 영어가 진행이 될 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끼워서 엄마랑 같이 읽기만 해도 늘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를 수업으로 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100% 엄마표인 경우에는 집에서 엄마들께서 이 작업을 꾸준히 정말 지치지 않고 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학원을 보낸 적이 없는데, 예, 제가 정말 얘한테 학습적으로 해준 거라면은 요런 거예요. 이제 영자신문 같은 거 같이 읽고 여기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어휘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짚기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따로 노트를 하셔도 좋고 노트를 안 하셔도 좋아요. 그 대신 아이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짚어주시고, 요건 요런 뜻이래, 요건 요런 뜻이래, 이렇게 옆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좀 지도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영자신문도 그렇고, 또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런, 코스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코스북 같은 거를 아이들하고 구매를 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북이 뭐냐면요. 이렇게 조그마한 지문이 나와 있고 그 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를 묻는 이제 질문들이 옆에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교재 사줄까라고 일반적으로 연마표 영어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적으로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짚는 게 이런 코스북이실 텐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막 스토리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스토리북을 오래 한 친구들은요, 코스북의 단계가 나중에는 이제 초기 단계의 어떤 코스북에 그냥 뛰어넘어져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코스북으로 바로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막 책 읽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학년쯤 되면 앞으로 이제 시험 영어나 학습 영어에도 조금씩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시험 영어나 학습 영어가 제가 뭐 그거를 꼭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런 학습 방법에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방금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이제 이런 코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글의 주제 찾기, 뭐 주제 찾기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표 영어 많이 오래 한 친구들은 많이 잘 맞아요, 대부분. 단지 이제 막 단어 같은 걸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어 같은 거 엄마가 뭐 도와주실 여력이 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뭐 틀린 걸 찾으시오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뭐 이 개념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뭐 그래가지고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TF라 그래가지고 이 글에 어떤 문장을 써놓고 이를 통해서 유추했을 때 이 문장이 맞으면 T, 뭐 틀리면 false. 그래가지고 TF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부분의 코스북에서 또 나오는 게 서머리예요. 그래서 일단 저자가 서머리를 해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빈칸 찾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엄마표 영어가 오래된 친구들이라면 집에서 꾸준하게 한 친구들이라면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엄마께서 좀 도와주시고 만약에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해요 라든지 아니면 좀 직장에 다니셔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시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이 작업이 그렇게 전체 영어 습득 중에서 영어 학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어 습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영어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공부방이라든지 교습소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방법은 좀 찾아보시면 주변에 우리 아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선생님께 이 책만 좀 같이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시되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평소에 책 읽기와 이제 영상 보기 이 활동들을 꾸준히 계속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보조자료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표 영어처럼 이런 이제 넌픽션에 관련된 어휘라든지 이제 정독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사실은 일주일에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이거에 이제 생활 속에서 한두 번 정도 계속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하시다 보면요. 이것도 어느새 넌픽션 어휘들이 쌓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생각하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영자신문 가지고 제가 학습 자료도 만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만들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한 몇 달 후쯤 나오는 단어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니면 다음 주에도 이거는 매주 나올 수 있는 단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늘어난 단어 실력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엄마표 영어는 이제 매일매일 습득하듯이 뭐 달달달 외워서 하는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처럼 뭐 1대1로 단어의 뜻이 뭐다라고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휘를 봤을 때 굉장히 자주 보았던 단어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뭐 수능 수준의 단어들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중에 뭐 제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제가 무슨 약장수 같기도 한데 실제로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수능 수준의 단어들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익숙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어렵게 느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제 넌픽션을 조금씩 섞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넌픽션 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영자신문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잡지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 정도를 어떤 단어 있다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그 활동을 멈추지 않았더니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단어 확인을 해보려고 서점에 가면 제가 언젠가 어느 영상에선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단어들이 굉장히 눈에 익는 거죠. 그래서 수능 뭐 마스터인가 그때 책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어장을 딱 보더니만 그렇게 어렵게 이걸 별로 안 어렵네 이런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듣기와 읽기가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 습관이 된 친구들은요, 단어 실력이 실제로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 봐도, 어려운 이제 자기가 잘 모르겠는 단어에다가 체크해봐라 그러면은 뭐 이제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새로운 보캐블러리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체크한 거를 보면은 그 수가 굉장히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뭐 지문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20개, 30개의 어떤 어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반 이상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적으로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넌픽션도 사실은, 예, 꾸준함이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드시고 매번 아이랑 뭐 실갱이 하시기가 힘드시면 사교육에 조금 뭐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뭐 화상영어에서 선생님께 좀 봐달라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이제 방법은 엄마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길은 있어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학년 엄마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뭐 이렇게 엄마표로만 하다가 학원에 가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를 받아줄 뭐 클래스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클래스라는 개념이 어디서 오냐면 이제 어학원 같은 곳에서 오는 거고, 사실은 이제 소규모 공부방이나 교습소 이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들은 엄마표 영어 많이 오래 한 친구들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얘가 어느 정도를 아니까 얘 이런 교재만 조금만 더 추가해 주세요. 이런 것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수업 안 될까요? 이렇게 잘 좀 협상을 하시면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어는 그냥 수업을 하실 거고, 아니면은 뭐 방법은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이제 쭉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없어지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좀 찍는 거고요. 예, 넌픽션도 결국엔 꾸준함이 답이다 라는 결론을 좀 드리면서, 예,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 네,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못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